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음, 우리는 이미 힘을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거든요. 어, 우리가 어떤 물체를, 힘을 준다. 물체에게 힘을 가한다. 라는 게 느낌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배워 나가시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힘이라는 거는, 뉴턴이, 생각한 어떤 아이디어거든요. 네. 힘이라는 것을 맨 처음에 말했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소해했기 때문에 거부감이 많았대요. 뉴턴이 왜 힘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어, 힘 자체를 말하고 싶다라기보다 원인을 알고 싶었어요. 무슨 원인이냐면, 어떤 물체가 어떠한 빠르기나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 힘이라는 개념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힘 하면 F는 ma라는 이런 유명한 법칙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m이 질량이고요. 그 다음에 a가 가속도, 그 어떤 물체 속력의 변화, 그리고 힘. 이 세 가지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대.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사실 힘이 아니라는 거야. 힘이 아니라 가속도가 주인공이야. 이 가속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뉴턴이 생각한 방식은 n분의 f라는 값으로 가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결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체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 그치? 예측이 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뭔가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이 안 되는데 함부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쵸? 예측이 된다는 건 바로 무언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측이 중요하고 과학자들은 예측할 수 있게끔 공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가속도를 알고자 해서 힘을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 힘 때문에 가속도가 생겨나는 거니까 어, 힘은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 또는 모양을 변하게 하는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힘은 물리량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물리량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측정 가능한 값이에요. 근데 그 측정 가능한 그 물리량에는 항상 단위가 붙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 그러면 측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시간의 단위 초, 분, 시간, 아워가 있죠. 이렇게 단위가 항상 따라 붙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이라는 어떤 물리량도 단위가 붙어야 되는데 그 단위가 뉴턴이 되겠고요. 또 측정 가능한 어떤 물리량이니까 어떻게 측정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 이때 사용하는 게 융수철 저울이다. 또는 힘 센서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힘을 작용을 시켰을 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운동 상태 또는 모양을 변화시키는데 어, 운동 상태라는 게 쉽게 말하면 속력이거든요. 속력과 방향이에요, 방향. 음. 근데 얘가 이런 운동 상태만 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양만 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둘 다 변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굴러가던 공이 멈춘다. 이거는 공이 속력이 줄었으니까 운동 상태가 변한 거잖아요. 근데 공을 세게 차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축구공이다. 그럼 찰 때 그 축구공이 약간 찌그러질 수밖에 없다고. 그쵸? 충격을 받은 적이 이렇게 발로 뻥 차면 여기가 찌그러져 들어가. 그래서 모양도 변하고 속력도 바뀌고.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떤 힘의 어, 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연필이 있는데요. 이 연필을 이렇게 앞쪽으로 굴리고 싶어.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힘을 여기서 반대에서 주잖아요. 그쵸? 자, 힘을 줬어. 근데 힘을 줄 때 약하게 줄 수도 있고, 강하게 줄 수도 있죠. 그쵸? 네. 내가 힘을
강하게 주면 얘는 더 많이 굴러갈 거야. 즉, 내가 주는 힘의 크기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그 물체의 어떤 속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반면에 내가 같은 힘으로 주는데 얘를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민다면 어때요? 방향이 달라지죠. 그쵸? 네. 그래서 힘은 얘를 작용시키는 요, 어, 작용시켜서 밀게 하는 그 방향, 힘의 방향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 연필을요. 만약에 요 중간이 아니라 요 끝부분을 민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약간 여기 바닥이 좀 거칠거칠하다고 해볼게요. 미끄럽지 않고. 그러면요, 이 연필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회전하게 됩니다. 네, 해보세요. 실제로. 네, 연필 끝을 밀잖아요. 이렇게 돕니다. 어때요? 내가 힘을 주는 그 작용점이라고 하거든요. 힘을 주는 그 작용점 자체도 중요해요. 그래서 힘은 작용점도 생각해야 되고 힘의 크기도 물론 생각해야 되고 방향도 따져봐야지 정확한 힘이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3요소라고 해요. 이것을 힘의 3요소, 크기, 방향, 작용점을 다 나타내는데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1뉴턴 이야기를 살짝 한번 해보자면 뉴턴이 힘의 단위잖아요. 보통 1뉴턴이 얼마일까라고 하는데 그 한 개 정도 드는 힘이래요. 사실 1뉴턴 정도라는 거는 질량 0.1kg짜리를 들어 올릴 때 필요한 힘이거든요. 어, 그게 이렇게 1뉴턴이 되는데 0.1kg 100g 정도니까 종이컵 물이 한 3분의 1 들어있는 종이컵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된대요. 자, 두 번째는 이 힘들이 한 물체에 딱 하나의 힘만 작용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여러 힘이 작용할 때는 어떻게 하지? 네,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힘을 서로서로 합해주면 된대요. 네, 근데 합할 때 방향이 같으면 더하고요. 만약에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빼줘야 된다. 이거는 너무 쉽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방향이 같은데 각각 뭐 10뉴턴, 20뉴턴으로 작용을 한다? 그럼 30뉴턴이다. 방향이 다른데 10뉴턴, 20뉴턴이다? 그러면 10뉴턴의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죠. 자, 반면에 힘이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서로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하면 아무리 힘이 작용해도 힘의 합력이 0이 되면서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걸 힘의 편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힘의 편향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많은 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용수철의 저울에 이렇게 물체를 매달았어요. 그러면 이 용수철 저울에 매달린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힘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거든요. 그러면 그 힘의 크기하고 과연 무엇이 같길래 얘가 이렇게 여기에 멈춰 있는 거냐면 공중에 떠서 바로 위로 작용하는 탄성력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탄성력의 크기가 이 물체의 중력과 같구나라는 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힘의 평형이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 힘들까지도 크기를 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석. 이렇게 서로 붕 떠 있을 때도요. 중력과 그다음에 밀어내는 청력이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 멈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중력이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래로 내려오고. 근데 만약에 청력, 밀어내는 힘이 더 크면 더 떠버리겠죠. 그래서 더 떠버리다가 어느 순간 서로 같아질 때 이렇게 공중에서 떠 있게 될 거라는 얘기.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연습 문제를 한번 꼭 풀어보시고 비신숙 속에서 중요 문제는 우리가 원래 각자 한번 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11번 같은 거는 중요가 아니니까 여기서 보시면 힘의 평형을 이루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하지만 힘의 평형을 이루지 않는 건 몇 번일까요? 이게 딱 보이죠? 4번. 오른쪽으로 5뉴턴인데 왼쪽으로 6뉴턴이니까 네.
이쪽으로 1뉴턴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네. 두 개뿐 아니라 세 개, 네 개까지도 저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자, 입니다. 어, 요거 한 번만 보고 넘어갈까요? 한 물체에 크기가 같은 두 힘이 작용하는데, 어, 한 물체예요. 아까 평형이라는 거 있었죠? 평형을 하려면 얘네가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을 하더라도 서로 방향이 반대여야 돼. 그쵸? 방향이 반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반대여도 얘가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이것도 평형이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돌아요. 힘이 그 끝에서 회전하게 해요. 그래서 방향이 반대이면서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일직선상에서 작용해야 돼요. 이렇게. 네, 이럴 때만이 평형입니다. 자, 원래 하고 싶었던 힘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이 중학교 과정에서 소개되는 거는 중력 그리고 탄성력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마찰력, 부력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중력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 아니면 여기 잠깐 쉬시고 저도 이거를 일단은 짧게 올리고 또 연결해서 드릴게요. 앞에 내신 숲속에서 중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채점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